자, 우리는 히든 인트러스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든 인트러스트, 숨은 욕구는 마케팅과 아주 직결이 됩니다. 히든 인트러스트의 의미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기도 이런 게 내가 필요했나? 라고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숨겨져 있으니 히든이니까. 숨겨져 있는데 뭔가 자극을 받으면 그래 맞아 이런 게 필요하지. 그렇게 느끼는 것이 히든 인트러스트고, 뛰어난 협상가는 상대방의 히든 인트러스트를 자극한다. 자, 마케팅 책에 자주 나오는 사례 하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노리는 어느 신발 회사가 2명의 사원을 보냅니다. 아프리카로. 그래서 과연 아프리카 시장에 우리 신발을 이렇게 내놓으면 잘 팔릴 것이냐, 그 시장 조사를 하고 오라라고 2사람을 보내죠. 2사람이 갔다가 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첫 번째, 갑은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발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의 신발 진출은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라는 게 갑의 보고서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녀온 을의 보고서는 정반대였어요. 대박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아프리카로 진출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신발을 벗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고객으로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블루오션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보고를 받은 부장님이라면 누구의 입장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사실 2사람 다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다만 갑은 지금 현재 상황을 집중한 거죠. 지금 현재 아무도 신지 않고 있다. 사람들이 니즈를 못 느끼고 있다. 반대로 을은 지금 아무도 신지 않고 있지만 뭔가 니즈를 자극하게 되면 사람들은 신게 될 것이다라는, 이것을 협상론적으로 풀어본다면 사람들의 히든 인트러스트, 숨은 욕구를 자극하게 되면 뭔가 티핑 포인트, 임계점을 지나서 큰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만약에 을의 입장을 우리가 채택한다면 이제 이런 프로모션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보지 않은 사람들을 신어보게 만드는 체험을 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한 1000켤레나 5000켤레를 일단 뿌리는 거죠. 대대적인 이벤트를 해서. 그럼 평생 신발 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신발 없어도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뭘. 근데 막상 그 신발을 신어보니 정말 편하고 발이 정말 편하고, 그 다음에 딱딱한 돌더미도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고, 일단 또 이쁘고, 어느 순간 그 신발이 이제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이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신발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되겠죠. 아울러서 신발을 갖고 있는 사람도 용도별로 또는 색깔별로 2개, 3개 신발을 갖게 될 것이고, 즉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을이라는 사람이 바라봤던 관점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히든 인트러스트를 자극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견해일 것입니다. 이 비슷한 예를 우리가 휴대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처음 출시가 될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 휴대폰은 아주 컸죠. 아주 컸고 정말 이제 사업을 하시는 사람들이 이게 차에 이렇게 꽂아놓고 쓰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기사나 칼럼들을 보면 왜 휴대폰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앞으로 성장할 만한 비즈니스는 아니다. 왜냐? 아니 뭐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바쁘건데 집에서 전화하면 되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전화를 할 것이냐. 이것은 그렇게 큰 시장이 될 수 없다라고 다들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지하철에서나 아니면은 일반 길거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부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죠. 즉, 휴대폰이 단순히 떨어져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한다라는 1차적인 기능에서 출발했지만 다양한 기능들이 부과가 되죠. 그 속에는 뭐 인맥을 관리하는 기능, 그 다음에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기능, 요즘 뭐 카카오톡 같은 이런 이제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내가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왕따가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저희 딸만 하더라도 지금 딸이 고1 중2인데 카카오톡을 하지 않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전혀 아주 필수적인 기능으로만 사용될 줄 알았던 그 휴대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부과가 되면서 이제는 모든 전 국민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 이런 시대. 이것은 결국 그 휴대폰 관련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마케팅적인 기법, 즉 어떻게 하면 고객들의 숨은 욕구를 자극해서 이것을 갖고 싶게 만들 거냐라는 그 전략이 잘 들어맞은 예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로서 이 인사이트, 마케팅 인사이트가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선보인 제품들은 모두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와 열광을 받게 됩니다. 제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아주 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매번 이런 제품들마다 히트를 내고 있는 스티브 잡스에게 기자가 질문을 하는 거죠. 정말 어떻게 마켓 리서치, 마켓 서베이를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마켓 서치 방법을 쓰기에 이렇게 내놓은 출시한 제품들마다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하십니까? 그 마켓 서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자가 물어봤답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많은 개발비와 홍보비를 들여서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이제 좌우가 될 텐데 때문에 신제품 출시를 하는 그 부서는 아주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켓 서치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FGI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FGI가 Focus Group Investigation. 그래서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다. 자, 우리가 만약에 화장품을 출시를 한다. 이 화장품의 주 소비층이 20, 30대 여성이다. 그러면 20, 30대 여성들 중에서 포커스 그룹을 구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포커스 그룹에게 제품을 사전에 보여주고 이 제품의 문제점이 뭐냐, 이 제품을 쓰겠느냐, 이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서베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출시를 하죠. 하지만 그 FGI를 활용을 해도 시장에서의 제품의 성공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자, 어떻든 기자는 정말 궁금했던 거죠. 과연 이 스티브 잡스는 어떻게 이 FGI를 활용해서 마켓 서베이를 할 것인가? 그랬더니 스티브 잡스의 답은 아주 황당했습니다. 전 안 합니다. 마켓 서베이. 네? 안 한다고요? 전 안 합니다. 왜냐? 아니 제가 그동안 만들어 왔던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 이게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거였습니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본들 이 사람들은 그 니즈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 그것이 출시가 되고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숨어있던 욕구가 자극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아이팟. 여러분 아이팟 한번 기억해 보시죠. 아이팟이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그냥 mp3 플레이를 통해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다운을 받아서 그냥 컴퓨터에서 음악을 듣고 그 정도에서 만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막상 아이팟이 나오고 아이팟에 뭐 몇천 곡의 곡들을 아주 조그마한 돈을 내고 다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계속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팟이 매cin토시랑 일체화가 되면서 같이 싱크가 되고 그런 작업들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그래 이거였어 정말 편하고 정말 좋은데 그제서야 비로소 그 니즈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이패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패드 처음에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이건 뭐 노트북도 아니고 휴대폰도 아니고 애매한 사이즈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아이패드가 시장에 출시가 되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 이제는 집에 가서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전부 이제 아이패드를 들고 앉아서 누워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PC에서 하던 작용들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스티브 잡스는 저는 말입니다. 제가 어떤 제품을 기획을 할 때 이 제품이 나오면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스티브 잡스가 그만큼 통찰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thought experiment, 사고 실험이라고도 합니다.
실제 실험을 하지 않고 내 머릿속으로 사고 실험으로 돌려도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말 좋게 받아들이겠구나라는 그런 자기만의 치열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가 되면 고객들이 숨어있는 욕구, 야, 이러니까 정말 좋은데 그제서야 그 인트레스트, 욕구를 느낀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스티브 잡스야말로 이 히든 인트레스트를 가장 잘 파악하고 가장 잘 자극한 아주 뛰어난 협상가였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히든 인트레스트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모든 업에서의 마케팅에 잘 접목해 볼 수 있는 좋은 툴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